유럽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 없어요?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 오, 예준이, 이현이도 갔다 왔어? 스페인 하나? 한국?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저기 예준이 어디 갔다 왔어? 삼국? 선생님도 그 대학교 졸업여행 때 23박 25일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배낭여행으로. 음, 그래서 되게 벌써 그게 10년이, 12년 전 얘기인데, 예. 선생님 나이는 대충 32살? 그도 더 많죠. 예. 대학교 졸업할 때 음. 갔으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유럽 어떤 나라들 있고, 어떤 뭐 이제, 여기 강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업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돼요. 유럽 여행 갈 때 하나 좀 중요한 거, 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뒷주머니에다 핸드폰 넣으면 안 돼요. 뒷주머니에 핸드폰 넣으면 안 된다. 또, 가방을 챙겨야 된다. 그 왜? 맞아요. 그 소매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소매치기는 당하는 건 본 적은 없고, 유럽 여행 나중에 너희 이제 크면은 갈 기회가 또 생길 텐데, 갈 때 좀 주의할 거는 날씨를 잘 봐야 돼. 그 유럽은 우기,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시즌이 걸리면 비가 한 뭐 2주, 한 달을 내리 와요. 근데 그 비가 어떻게 오냐면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그 너희 그 분무기 알죠? 스프레이 뿌리는 거. 그 분무기 뿌리는 것처럼 그냥 이게 뭔가 우산 쓰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흩날리는 비들 있죠. 그 비가 아침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계속 와요. 선생님이 23박 25일 갔다 왔는데 15일을 비가 왔어요. 겨울이었는데, 2월 달이었는데, 야, 진짜 그건 진짜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실 때 날씨를 꼭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유럽. 자, 그래서 좀 볼게요. 먼저 너희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들어봤죠? 만화도 어렸을 때 한번 본 적 있을 거고. 네. 스마스마스요. 자, 잘 모르더라도 대충 뭐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는 들어봤죠? 자, 이 그리스란 나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보여요?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여기 지금 동그랗게 좀 이게 화질이 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바다가 통해요. 예,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면이 여기 지금 다 그러니까 바다인 거죠. 예. 삼면이 바다인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불러요? 반도라고 부르죠. 자, 여기는 반도예요, 반도. 자, 무슨 반도냐면 발칸 반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터키도 반도예요. 근데 자, 이 발칸 반도고, 예, 이 발칸이란 말은 터키 말로 어, 뭐 척박한, 그리고 산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너희 강원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원도에 산도 많고 좀 춥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원도에 평야지대가 많아요? 아니면 되게 좁고 이런 계곡 이런 데가 더 많아요? 산지가 많죠? 예. 자, 그런 지역이 발칸반도예요. 자, 이 발칸반도에 있는 서양 문명의 뿌리,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무슨 나라? 그리스가 있죠. 우리 그리스의 수도 어디죠? 아테네죠, 아테네. 지혜의 여신 아테나 들어봤어요, 혹시? 예, 그 아테나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포세이돈과 경쟁을 해가지고 차지한 도시죠. 예. 자, 당시 이 아테네란 땅이 워낙 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지혜의 여신 아테나랑 포세이돈이 경쟁을 했는데 신들 이제 둘이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올림푸스 신들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한 신,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한 신이 이 도시를 가져가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나랑 포세이돈이 여기에 다 동의를 했고, 자, 포세이돈은 이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혹시 뭘 선물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돈? 금? 돈, 금? 물? 먹는 거. 먹는 거. 포세이돈이 이제 자주 타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 바다에서 보면은, 그래? 뭘 타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포세이돈이 다닐 때 바다 안에서 그 마차들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포세이돈을 상징하면 말이에요, 말. 이 말을 이 도시 주민에게 선물했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죠? 그래서 말보다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어, 올리브를 선물했죠. 그죠? 자, 올리브는 그 즉시에 먹을 수도 있고, 기름을 짜낼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그 음식 풍미를 더해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굉장히 용도가 많은 그런 열매라 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이 그 올리브를 더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포세이돈이 아니라 아테네가 됐죠. 아테나의 도시라 그래가지고. 포세이톤이 이겼으면 그리스에서는 네, 그럴 포세이톤이었겠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를 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발칸반도는 여러 종교랑 여러 인종이랑 뭐 여러 민족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리고 언어도 되게 쓰는 언어들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이 발칸반도. 대표적으로 여기는 뭐 기독교 그리고 그쵸 뭐 천주교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그리스 정교 그리고 이슬람교 여러 종교들이 막 뒤섞여 있고 민족들도 막 뒤섞여 있는 곳이 이 발칸반도예요. 자, 그 발칸반도 옆에 바다 건너 이 바다는 이제 아드리아해라는 바다예요. 요 바다 왼쪽에 이렇게 또 음. 예, 그쵸. 여자 부츠 하이힐 모양이죠. 그쵸. 여자 신발. 자, 그 모양의 반도가 있는데 헤라클레스라는 힘의 신 들어봤어요? 이 헤라클레스가 요 지역에 소를 몰고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소를 뜻하는 라틴어가 아탈루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아탈루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탈리아 반도가 요 지금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 이름 자체가 그냥 나라 이름이 됐죠? 이탈리아, 아드리아해. 이탈리아의 수도가 혹시 어디예요? 고마. 로마죠, 로마. 이 로마에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성당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 성당에서 제일 높은 성직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 신부님도 성직자는 성직자예요. 근데 그 교황에 비하면 저 아래 계신 분이고 제일 위에는 교황이 있죠. 교황이 사는 곳이 이 로마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황은 로마에 살질 않고 로마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바티칸. 그죠? 로마 안에 있는 교황이 사는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고. 맞아요. 바티칸 공국, 시국이라고도 불러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로마 교황이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섬이 나왔으니까 섬도 좀 볼게요. 이 장화 모양의 그 이탈리아 반도랑 붙을 듯 말 듯 떨어져 있는 요 섬, 누구 거예요? 이탈리아 거예요. 지, 당시 서양 사람들은 이 바다가 지구의 중심이라 그래서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렀거든요. 네. 자, 근데 요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이 섬이 시, 시칠리아라는 섬이에요. 들어봤어요, 혹시? 네,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시칠리아를 영어로 읽으면 시실리라고 읽어요. 근데 저 시칠리아 위에 있는 게 좀 더 커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더 커요.
자, 이 시칠리아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햇볕도 이제 사시사철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저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네. 그거 한반도 몇 배예요? 한반도 크기랑 선생님 비교는 안 해봤네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밀이라든지, 뭐, 올리브, 그리고 포도, 여러 가지들이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어서, 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리스 사람들도 이 시칠리아에서 곡식들을 이제 여기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운송해 와서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식량으로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이 섬이에요, 이 섬.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위에까지. 있어요. 이 섬은 사르데냐 섬이에요. 무슨 섬? 사드되냐. 아, 사르데냐. 그 책에서 나온 적 있어. 네. 이 사르데냐랑 시칠리아는 지금 다 이탈리아 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요 위에 있는 요 섬. 이 섬은 코르시카 섬이에요. 사르데냐 이탈리아 거고 시칠리아도 이탈리아 건데 코르시카 섬은 어느 나라 걸까요? 프랑스 거예요. 이 코르시카 출신의 진짜 레전드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 코르시카 출신이죠. 예. 나폴레옹 4개 포기. 뭐 섬 나온 김에 쭉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섬. 스페인 거예요, 그 같은. 맞아요. 스페인 섬이에요. 여기 이강인이란 축구 선수 알아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지금 뛰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 전에 어디서 뛰었어요? 스페인 어디? 포르투갈? 마요르카라는 데서 뛰었죠? 이 마요르카 섬이에요.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섬. 마요르카. 자, 그리고 그리스 아래 이렇게 길 따라 끼는 이 섬. 자, 이 섬은 크레타 섬이에요. 그거는 그 그리스 거고. 네, 맞아요. 이 섬에서는 좀 소를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 섬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에 소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섬, 크레타 섬의 왕이 미노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미노스 왕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아들에 얽힌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아무튼, 그 미노스 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었어요. 스핑크스는 파울러스. 미노타우로스. 이 미노타우로스가 워낙 난폭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 잡아먹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왕자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너무 난폭하니까 얘를 어디다 가둬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크레타에 와 있던 굉장히 발명이나 뭐 물건들을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다이달로스란 장인이 있었죠. 그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이 사는 궁전 지하에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놓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곳을 만들죠. 미로라고 하죠. 미궁이라고도 하죠. 네, 미궁. 자, 근데 당시 크레타는 국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주변의 약소국들한테 조공을 받아가면서 이 약소국들을 괴롭혔어요. 특히 이 그리스 지역이 크레타 섬에게 매번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 나라끼리 당한 건가? 당시에는 같은 나라는 아니었죠. 크레타 따로 그리스에 있는 여러 조그만 도시국가들 따로였는데 그리스에 있던 아테네란 도시국가에 자,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었죠. 그 당시 크레타에서 이 아테네로부터 매달 남자들 여자들 7상 그러니까 14명씩을 받아가지고 그 미궁 안에 있는 난폭한 미노타우루스한테 먹이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을. 자, 그래서 테세우스가 자기가 크레타로 가서 크레타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자청을 해가지고 네, 먹잇감을 자청해서 이 크레타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자, 테세우스가 이 크레타로 자청해서 온 이유가 있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려고 그랬죠. 자, 근데 미노타우루스 죽이려고 보니까 미노타우루스가
저 미궁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테세우스 외모라든지 분위기에 반한 미노스 왕의 공주 아리아드네라는 공주가 이 테세우스한테 이 미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뭘 줘요? 그죠? 실뭉치를 건네주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미로에 들어갈 때 실뭉치를 조금 조금씩 풀면서 들어가죠. 예. 그리고 마침내 미노타우루스를 만난 다음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찔러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테세우스는 이제 실뭉치를 풀고 이 밖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네, 크레타 섬에 가면은 실제로 그 크레타의 그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왕들이 살았던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을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해요. 미국은 아직도 있어요. 그 크노소스 궁전 지하에 미궁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카더라라고 전해지는 그 미궁이 아마 그 크노소스 궁전 지하에 있는 그 복잡한 구조물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지도를 쭉 보기로 했으니까 좀 지도 얘기를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것도? 안 돼. 반도죠, 반도. 그죠? 반도는 반도인데, 가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동쪽이죠. 동쪽은 뭐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뜬다는 의미의 그리스어가 아나톨리예요. 뒤에다가 리아를 붙여가지고 해가 뜨는 반도 무슨 반도?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있는 이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해요?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요. 자, 우리 발칸 반도까지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발칸 반도랑 떨어져 있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아시아예요.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유럽이랑 가장 가까운 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시아를,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그래서 아시아인데 작은 아시아라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자, 터키가 있는 이 곳, 아나톨리아 반도 혹은 뭐라고도 부른다? 소아시아. 네. 영어로 하면은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러. 마이너 메이저 들어봤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터키. 자, 근데 우리 지중해는 이제 뭐 지구의 중심 이제 알겠는데, 흑해라는 바다. 좀 생소하죠? 네. 자, 이 흑해가 무슨 흑자일까요, 이게? 커물레. 네, 거물 흑자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물 색깔이 까말까요? 네, 네. 까매서 흑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흑해일까요? 기울기? 기운이 흑해서. 네. 이 예전에 터키 지금은 우리 터키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이전에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네. 처음 들어봤죠? 뭐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본 친구도 있고. 오스만 제국은 동서남북 각각을 상징하는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북쪽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 기준에서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흑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 색깔이 까매서 흑해가 아니에요. 무슨. 그렇죠. 미신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고, 자, 여기 그리고 흑해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반도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 영토로도 구글에서 지도 조회해 보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러시아라는 나라 들어봤죠?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혹시 푸틴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 러시아 대통령이죠.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경고도 없이 여기를 무단으로 침략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여기를 시료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크림 반도예요. 영어로 하면은 크리미아 반도라고 읽고
선생님도 크림반도라고 배웠고 대부분 다 크림반도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표기가 바뀌었어요. 여기를 크름반도라고 해요. 최근에는. 이름이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라고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에 뭐라고 하죠? 키우라고 읽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키예프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익숙하긴 한, 터키가 더 익숙한 것처럼 많이 익숙한데, 요즘에는 키예프를 이제 키이우라고 불러요. 이거 러시아 공습으로 불바다가 된 도시죠, 여기. 질렌스키 대통령 뭐 나오잖아요, 뉴스에. 예. 막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 미사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더 작아졌어요? 아니면 더 넓어졌어요? 우크라이나 땅도 많이 뺏기고 지금 전쟁 중이죠,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좀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좀 거뭇거뭇하죠? 여기 지대가 높다는 거겠죠? 네, 요거 이제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무슨 산맥? 알,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나라, 스위스란 나라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쭉 나가는데, 과거에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은 프랑스라고 불리지 않고 갈리아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 프랑크족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키아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지금의 뭐라고 불리게 된다? 프랑스라고 불리게 된다. 이 프랑스에 당시에 많이 살던 사람들은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켈트족은 금발이에요. 피부는 하얗고, 그리고 눈은 파랬어요. 예. 그러니까 니가 이거 안 그런 유럽인? 예, 그쵸. 그리고 모근이 요즘 유럽인들은 좀 많이 섞였고, 우리 영어 쌤이 네, 그 런던 쪽에 사는데 네, 금발이고 얼굴이 하얘요. 네. 아마 켈트족 피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모근이, 여기 보통 수염 모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볼따구까지 많이 올라와가지고, 털이 좀 많이 뒤덮는 그런, 뭐,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켈트족이 한동안 여기 이 지역에 살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나중에 바다 건너 일로 넘어가요. 그죠? 자, 그다음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 사방이 바다고 하다 보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는 만만한 물고기도 살지만 무시무시한 물고기도 살죠. 공격성 강한 물고기 뭐가 있어요? 상어. 상어가 있죠. 상어나 고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막 그 상어나 고래한테 막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신에 물고기 흉내를 내듯이 이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면 물고기 비늘 같은 걸 문신을 하면 물고기들이 자기들 동족인 줄 알고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문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프리테나카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로 옮겨 쓰면은 자 브리타니아이라고 써요. 그쵸? 지금 영국을 브리티시, 브리튼 이렇게 부르죠. 들어봤어요?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부르잖아. 대영 제국할 때. 예. 여기서 이제 요 섬을 브리타니아 섬이라고 부르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브리튼족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명한 이 섬나라 어느 나라예요? 지금 우리 한국어로는 영국이라고 부르죠? 예. 여기 옆에는 아일랜드고요. 그죠? 예.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좀 색깔이 어둡죠? 여기도 높은 산맥이 있어요.
지금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이 되는 여기에 있는 산맥, 피레네 산맥이. 무슨 산맥? 네. 피레네 산맥.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삼면이 어때요, 다? 반도예요. 반도죠, 그죠? 여기는 이베리아족이 사는 반도라 그래서 이 반도는 이베리아 반도예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서양은 우리 무조건 5글자 이상이에요. 4글자. 그러게요. 네. 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들. 어디랑 어디? 여기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있죠? 그죠? 요 마드리드는 수도예요, 수도, 스페인에.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땅이랑 땅이랑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렇게 좁은 바닷길을 해협이라고 불러요. 네. 협은 골짜기라는 뜻이 있고, 해는 바다 해자죠. 자, 요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무슨 해협? 집을 지브롤터 해협. 네.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면, 자, 여기도 또 큰 대륙이 있어요. 잘려 있지만,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이 아프리카는 동서남북으로 치면 어느 아프리카야? 북아프리카죠? 네. 자,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나라들. 자, 먼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렇게 쭉 있는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 세 나라는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 지배 받았던 적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같은 나라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언제 독립했죠? 40년. 40년 45년에 독립했죠. 이 나라들은 1960년대에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근데 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오래 지배를 받았을까요? 힘이 세서. 네, 맞죠. 그게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원자 폭탄 맞고 졌죠? 그죠? 2차 세계대전이 일본하고 어딘데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랑 나머지 나라들이랑 이제 붙은 건데, 여기서 일본이 지는 바람에 일본은 강제적으로 우리 조선을 뺏긴 거예요. 그 강대국들한테.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들한테. 우리 뭐 독립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활약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한국이 결정적으로 독립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졌기 때문이에요. 크게. 자, 근데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어요. 독일로부터 이긴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그래서 자국 식민지를, 이 국제사회의 게임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나라는 고깃 덩어리가 돼서 잡아먹히고, 강한 나라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더 오랫동안 식민지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2022 월드컵이었나? 월드컵 그때 이제 이 모로코가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다 꺾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모로코가 한때 스페인 식민 지배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로코인들 입장에서는 스페인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랑 축구나 운동 경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한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일전 하면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자, 그죠? 그런 것처럼 네. 모로코 사람들은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물론 많이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자, 리비아라는 나라는 이탈리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 요건 나중에 이제 로마사 할 때 다룰 건데 이 이탈리아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된 강력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거든요. 이 로마가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 나라가 여기 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당시에는 카르타고라고 불리던 나라예요. 자, 카르타고와 로마가 일전을 벌였는데 무려 100년에 걸친 전쟁을 벌이거든요. 포에니 전쟁이란 전쟁인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을
이 지중해를 로마가 다 차지하고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도 카르타고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카르타고를 기억하는데 지금도 튀니지에 가면은 카르타고 역이 있어요. 그리고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을 기리는 그런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있다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옆으로 가서. 자, 그리고 이집트란 나라 들어봤죠? 여기 유명한 건축물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리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스핑크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을 한때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굉장히 우리 알기로는 뭐 전쟁 좋아하고 전투만 좋아할 것 같은데 스승님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래, 네, 들어봤어요? 네, 고래 물고기를 따로 떼놓고 네. 그래서 그 스승님 영향으로 굉장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참고로 얘기할게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식 표현이고, 알렉산더는 미국식 영어 표현이에요. 한국식은 그냥 알렉산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당시에는 이제 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흐르죠. 들어봤어요? 네. 나일강에서 자라는 그 식물, 그거 베어다가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든 지금의 종이 같은 재질의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파피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파피루스가 지금의 뭐가 된 거예요? 파피루스,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죠. 그 페이퍼의 어원이 파피루스인데 아무튼 그 파피루스에다가 많은 기록들을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요. 그거를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뭐죠? 네, 라이브러리죠. 이거 뭐예요? 도서관. 여기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도서관. 도서관을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면서. 네. 네, 도서관이 저기서 최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많은 책들이 모이게 되고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죠. 네. 선생님, 네. 나는 도서관에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쵸. 네. 지금은 훨씬 더 완전히 현대화된 도시가 됐죠, 지금. 지금 뭐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도 도서관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집트 보면은 여기 이 바다가 있죠? 이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불러요? 홍해라고 부르죠? 네. 홍해. 너희 그리스 로마 신화에 혹시 페르세우스라는 영웅 들어봤어요? 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이거를 헤라가 준 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보여주죠. 그래 돌로 만들어 버리죠. 네. 그 페르세우스가 네. 메두사를 이제 죽인 다음에 메두사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이디오피아, 여 아래 이집트 아래 이디오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아, 나라가 있죠? 그거 지나가지고 이집트를 지나가죠. 자, 이집트 지나가는 길에 요 바닷가 주변에서 웬 공주 하나가 묶여 있었죠. 안드로메다라는 공주가 매여 있었죠. 묶여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공주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죠. 자, 구해줬더니 안드로메다 공주가 알고 보니까 요 주변의 왕국의 공주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아무튼 그걸 제물로 바쳐줬는데 이때 그 공주를 그 이 바다에서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 괴물에게 제물로 바친 거였는데 이 페르세우스가 이때 이 바다에 사는 괴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돌로 만들어. 죽여버리죠. 예. 자, 그때 그 바다 괴물이 죽으면서 많은 피를 뿜었는데 그 피 때문에 이 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빨갛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다는 뭐라고 불려요? 홍해라고 불리죠. 자, 근데 이 홍해랑 지중해는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를 19세기 때 영국에서 뚫었어요. 자, 여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세하게 자, 사람이 이렇게 물길을 뚫는 거를 운하라고 부르죠. 자, 여기 뚫어놓은, 글쎄요, 몇 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손에 뚫었는데 이게 뚫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지도가 좀 너무 좀 작아서. 아무튼 여기를 뚫어가지고 물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예요. 자, 예전에 지중해에서 홍해로 배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됐을까요? 삥 돌아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됐어요. 아프리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자, 요 물길이 트이게 되면서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 자, 그리고 여기 이집트 옆에 요렇게 또 삼각형 모양의 또 이것도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예전엔 반도 아니었죠. 그 예전에도 반도였죠. 네. 예? 예전에 반도였는데 지금은 반도가 아닌 셈이 된 거죠.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네. 자, 그리고 쭉 올라가면 터키 아래 또 여러 나라들 있죠. 시리아, 레바논, 뭐 웨스트뱅크,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 들어봤어요? 네. 자, 근데 웨스트뱅크는 뭐? 레바논은 여기 레바논 산이 있어가지고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거고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고 자, 시리아는 또 페니키아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예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페니키아는 알파벳 처음 만들어낸 그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나라였죠. A를 뒤집어 놓고 맞아요. 이 페니키아가 그리고 여기다 건설한 도시가 카르타고였잖아요. 기억나요? 처음부터 들은 친구들?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요르단은 왜 요르단이냐면 여기 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나라 이름이 뭐예요? 요르단. 네. 요단강에 그 나일 장군이 몸을 자, 일곱 번 가지고 자, 그리고 봐봐. 선생님 봐봐. 이 요르단 서쪽 지역에 여기 어떤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구글에서 어떤 나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서쪽 지역이라고 해서 웨스트 뱅크로 표현한 거예요. 웨스트가 서쪽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왜 웨스트 뱅크라고 표현됐을까요? 은행인데 뱅크는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중동 사람들인데 이 두 민족 간에 서로 여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서쪽 지역, 요르단강의 서쪽 지역에서 웨스트뱅크라고 부르고 있는. 자, 요 지역에 예전에 헤브라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라고 부르죠. 자,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지 않고 오로지 신을 하나라고 봤어요. 유일신을 믿었죠. 그 유일신의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 여호와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얘네 말로 하면 야훼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죠. 그죠? 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이 유대인들이 이 믿었던 종교 무슨 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죠, 유대교. 네. 자, 유대교는 자, 자신들의 그 유일신 여호와가 이제 내렸다는 그 말씀, 그걸 담은 책을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 토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성경책의 구약 부분이에요. 너희 성경책의 구약 신약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우리 저 구약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들은 구약 성경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알고 있는 그 예수님도 이 지역 출신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있던 베들레헴이란 마국간 들어본 적 있죠? 네, 거기서 아이 낳고 그렇죠.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요 웨스트뱅크 지역은 당시에는 이제 예전에는 헤브라이란 나라가 있었고 여기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유대교를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믿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집트 지역에서 요 지역을 쳐들어오죠. 이집트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있는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집트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생님 종교 없어요. 그냥 이건 역사 수업이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기록에 남겨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애굽이라고 썼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고. 그죠? 나중에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오세왕.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출애굽기라고 부르죠. 출애굽은 어디서 탈출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탈출해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기록을 쓴 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집트 보시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유대인 하나가 여기 잡혀와서 자기 신분이 유대인인지도 모른 채 이집트 왕실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집트에 잡혀와가지고 박해를 받고 막 노예처럼 부림당하는 걸 가슴 아파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들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박해받는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 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자, 이집트 군대가 이걸 막았었는데, 그때 강에 갈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셔. 이집트에다가 저주를 내리죠. 10가지 재앙, 뭐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만든다든지, 뭐 장자가 죽게 한다든지 이런 저주를 내리잖아요. 뭐. 네, 메뚜기 떼가 막 습격을 하고, 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바다를 건너죠. 건널 때 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요. 갈랐죠. 가르고서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돌아가다가 모세가 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서 몇 년을 방황을 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이 적힌 그거를 그쵸 봤죠. 그게 십계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요걸 받아들고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가나안이라고 기록했죠. 예. 실제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지역에서는 목축업, 그러니까 그 짐승들 길러가지고 젖 짜먹는 그 목축업, 그리고 양봉이 뭐예요? 벌 키워가지고 꿀 이렇게 채취하는 거죠.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얘네들이 이집트 잡혀갔다 온 사이에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멸망시키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다 멸망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요 모세가 돌아온 이후부터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끝나지를 않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대낮에 총질하고 싸워요. 네. 자, 그만큼 분쟁 지역인 곳이 이곳이고, 자, 유대인의 영웅, 아니,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장군이 골리앗이란 장군이었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근데 그 무적의 장군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 다윗이라는 양치기가 뭘로? 돌팔매로 쓰러뜨렸죠. 그리고 그죠? 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죠. 자,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 요 지역을 지금 보면 이라크, 사우디까지 있는데, 이라크, 사우디는 자, 유대교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무슨 종교?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통칭해가지고 보통 뭐라고 불러요? 석유 많이 나오는 동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동쪽은 동쪽인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동쪽이라고도 해요?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근동이라고도 부르죠. 이 중동 지역을 근동, 니어 이스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여기는 아시아죠.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가장 어느 쪽에 있는 아시아예요? 가장 서쪽에 있는 아시아죠. 그래서 이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라고도 해요? 서아시아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라크 지역을 관통하는 두 개의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두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사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죠. 포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메소는 중간이란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 그랬죠. 두 강 사이의 비옥한 이 지대를 뭐라고도 부른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른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다 왔어요, 다. 자, 그리고 알프스 산맥 프랑스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독일이란 나라 보이죠? 독일은 대표적인 두 강이 있어요. 알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북해로 흘러나가는 이 강을 라인강이라고 부르죠. 무슨 강? 라인강 서쪽을 서유럽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독일 서부 지역이랑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무슨 유럽이라고 한다고요? 서유럽이라고 부르고 라인강 동쪽 지역을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또 유명한 강이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 이 강은 엘베강이에요. 엘리베이터 아니다. 엘베강 동쪽에 있는 독일의 수도, 유명한 수도 베를린. 베를린이 있어요. 베를린. 자, 그리고 우리 이 큰 나라 무슨 나라? 러시아란 나라가 있죠. 자, 위로 올라가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 봐봐. 지금 여기 지도가 잘려 있긴 한데 이 지금 얘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 이렇게. 얘네도 반도거든요. 큰 반도. 자, 이 반도를 비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요. 자, 여기는 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산마다 그 좁은 아주 그 물살이 빠른 계곡물들이 흘러요. 자, 요런 것들을 협곡이라고 불러요. 좁을 협자 써가지고, 골짜기 곡자 쓰고. 자, 협곡을 얘네 말로, 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사람들 말로 비크라고 읽거든요. 여기다가 ing를 붙여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바이- 바이킹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이킹. 얘네들은 성격이 급하고 또 여기 식량이 부족해지면은 배를 직접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나와서 약탈을 해갔어요. 자, 이 바이킹들 그 상징하는 그 긴 배 알죠? 본 적 있죠? 뭐 놀이공원도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북쪽에 살기 때문에 북쪽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놀스죠. 얘네들을 무슨 족이라고 한다? 그쵸, 노르만족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리고 봐요. 얘네들이 유럽으로 계속 침략해 들어오다가 자, 요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자, 여기는 원래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르만족이 와서 여기를 지배한 거예요. 슬라브족 언어로 노르만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루스예요, 루스. 이 루스에서 이런 나라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나라? 러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루스라는 말 자체가 뭘 뜻한다고요? 바이킹을 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는 바이킹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뒤에 빈칸 넣기는 요건 숙제로 해보시고요. 네. 요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네.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그리스에 아르고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별로 중요한 도시는 아닌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자, 제우스가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제우스가 이 아르고스에 있는 이나코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신의 딸이랑 눈이 맞았어요. 그 딸의 이름은 이오라는 여자였어요. 아. 자, 제우스가 이 이오랑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부인 누구죠? 헤라라는 부인이 있죠. 이 헤라 몰래 구름으로 연막을 피워놓고 이오랑 꽁냥꽁냥 사랑을 나눴어요.
자, 시민의 이제 아니 자, 그러는데 헤라가 눈치가 빨랐죠. 자, 알아채고 갑자기 딱 그 제우스랑 이오랑 꽁냥꽁냥 하는 가운데 헤라가 확 나타났어요.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 당황해서. 이오를 암소로 만들어버리죠. 여자 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헤라가, 진짜 소요? 네, 소. 변신할 수 소. 있는 마법이 있어요? 제우스가 만든 거 신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헤라가, 제우스는 이제 헤라를 속여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헤라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헤라가 제우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암소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죠. 제우스가 망설이다 어쩔 수 없이 암소를 헤라한테 주죠. 헤라는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제우스가 와가지고 암소로 변한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까봐, 그죠? 고기에 먹나? 아르고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괴물한테 이 이오를 감시하라고 하죠. 자,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이기 때문에 졸릴 때도 눈 2개만 감으면 잘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눈들은 다 뜨고 이를 암소를 감시하는 거예요. 자, 제우스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오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었던 헤르메스를 부르죠.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불러서 아르고스를 좀 처리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폴로 생긴 거군. 그쵸. 헤르메스 꾀가 많았죠. 자, 헤르메스는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꾀돌이. 그리고 사람을 잠들게 하는 피리를 또 잘 불었죠. 그래서 처음에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찾아가서 피리를 불렀어요. 자, 눈이 몇 개만 감기고 다 안 네. 감겨요. 그죠? 그래서 헤르메스가 그때부터 아르고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눈이 하나 둘씩 점점 감기고 눈이 다 감겼죠. 이때 헤르메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치, 뱅공 아르고스 목을 잘라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아르고스가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게 여기만. 네, 커다란. 그래서 아르고스가 죽은 다음에 헤라가 자기가 아끼는 아르고스가 죽으면서 되게 슬퍼하죠. 그래서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뽑아다가 그 새 깃털 뒤에다 붙여놓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공작새 깃털 뒤에 보면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 눈 모양을 아르고스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헤라는 이오가 암소로 변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오를 괴롭히려고 이 이오에게 파리를 붙이죠. 네. 등해라고 부르는 이 파리. 왜 너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소나 톰슨 가젤 같은 거 주변에 이 파리가 계속 앵앵거리죠. 등에는 그러면은 생쥐 인물 아니고.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해요? 귀를 계속 펄럭펄럭거리죠. 근데도 파리가 가요, 안 가요? 계속 왱왱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암소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다로 풍덩 빠졌어요. 바다로 가면 파리가 안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이호의 바다라 그래서 무슨 바다? 이오니아 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이호가 도저히 바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건너갔다가 돌아가지고 다시 발칸반도에서 이 소아시아로 넘어가요. 여기 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암소를 뜻하는 터키어가 보스예요. 보스. 길이란 뜻을 가진 터키어가 포루스예요. 그래서 이 좁은 바닷길, 암소가 건너간 바닷길이라 그래서 이 바닷길을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오는 네, 그죠? 터키 지역으로 건너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제우스가 헤라한테 솔직한 고백을 하죠. 내가 암소로 만들었고 빨리 사람으로 좀 바뀌게 해달라. 대신에 내가 이오를 절대 안 만나겠다.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헤라가 이제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죠. 자, 사람이 된 이오는 자, 바다 건너서 여기 더 아래에 있는 아까 우리 봤던 이집트로 건너가요. 이집트로 건너가서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텔레고노스랑 결혼을 해서 이집트의 여왕이 돼요. 그래서 이오는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렇게 불리게 돼요. 이시스라고 불리게 돼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이시스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누구다? 한때 암소로 변했던 이오다.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